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팔개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팔 번쩍, 양손 머리 위로, 귀 위로 올리세요. 네, 반짝반짝 손목 돌리세요. 반짝반짝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영환님, 김희선님, 네, 이정현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인선님,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긍정열정 이준숙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 한 주 우리 해독 워밍업 주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평생 건강 습관 만들기, 그리고 새 몸 리모델링, 리세팅 과정이고요. 평생 건강 습관 만들어서 더 이상 살찌지 않는 항상 건강하게 늘씬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간직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바꾸기 과정을 일주일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 본인 스스로 노력한 자기 자신한테 토닥토닥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본인 스스로한테 네, 칭찬의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팔기 여러분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카톡방에서 인증샷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일기도 잘 쓰셔서 날마다 꼼꼼하게 잘 올려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 분위기를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일기 코치님들, 전문 코치님들께서 코치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서로 으쌰으쌰 응원 메시지를 도와주시면서 더 활성화되는 분위기 참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요, 우리가 함께 모두 멀리 가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이 했던 다이어트는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들어서 작심삼일로 끝내기 일쑤였죠. 그러다 보니 성공하기가 쉽지 않았고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평생 숙제다라고 할 만큼,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했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 내일 되면 또 그래 오늘만 먹고 또 내일부터 하지 뭐 하면서 평생 내일 이렇게 미루어져 성공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든 다이어트를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쉽게 즐기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이 리즈백 클래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가 워밍업 때 강조드렸던 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워밍업 강조드린 내용 한번 복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5주 프로그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이라고 하는 것에 지난 첫 주에 해독에 대한 효과, 그리고 해독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해독하는 방법 등 여러분이 아마 평생 동안 처음으로 경험해 보셨던 그동안에 잘 몰랐던 부분을 새로 시도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도대체 제품도 너무 많고 이 많은 제품들을 이름도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는 것 또한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잘 적응하면서 지내오셨는데 1주차에 강조드린 3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해독이라고 하는 걸 포인트로 두고 그 해독의 비포의 전 준비, 그리고 정확한 해독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해독 방법, 그리고 해독이 끝난 후에 보식이라고 하는 방법과 보식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더 좋은 해독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하는 안내드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보식이 끝난 이후에 아직도 남은 그 감량 목표를 충분하게 더 감량을 하기 위한 감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량 프로그램이 지난 후에 마지막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 공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건강해지는 데는 공식이 있고 살 빼는 것 또한, 다이어트 또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공식 5단계 과정을 매 한 주 한 주마다 직접 공부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알고 그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을 그 한 주에 최대한 반칙을 줄이면서 실천하자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공식대로 따라했더니 정말 놀랍고 신기하게 가장 빠른 건강 회복이 몸으로 선물이 찾아오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건강해졌더니 살은 보너스로 빠져나가더라 하는 그 취지로 이 5단계 과정이 진행된다라는 내용과 함께 1주차에는요. 해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청소 개념으로 빠른 시간에 독소 노폐물을 내보내서 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빠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할 때 깨끗한 물이 계속 엄청나게 양이 많이 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수분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져야 해독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물 마시기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물 3리터 드시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평소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게 물 먹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안 찾아졌을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 하다 보면 계속 뭔가를 타 먹어야 되고 알갱이를 물로 섭취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물을 자연스럽게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물 먹는 양을 늘려서 물 먹는 걸 3리터까지 강조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강조드린 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몸에 좋은 것을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명 제거식을 철저히 하세요. 제거식을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해독의 효과도 빠른 결과를 낼 뿐더러 그 제거식에 따라서도 우리 몸의 반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몸에 좋지 않은 거 알면서도 입에 맛있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에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의 반응이 굉장히 많이 힘들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은 기본으로 찾아 드시고, 그리고 나서 몸에 좋지 않은 나쁜 음식들, 건강에 좋지 않은 제거식을 철저히 하세요라고 강조드렸어요. 그 제거식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밀가루 기본이에요. 밀가루 제거하고, 두 번째 기름진 거, 튀김류라든지 뭔가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시고 하는 좀 더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달달한 당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를 먹지 마세요. 달달한 거를 최대한 삼가하세요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제거식 철저하는 거 이번 한 주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강조드린 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서서히 내 위의 크기를 조금 더 줄여가셔야 돼요. 감량, 절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0%, 70%, 60%, 50%, 30%까지 감량 절식을 통해서 그동안에 늘어나 있던 위가, 커져 있던 위가 서서히 작아지는 과정을 돌아오게 만들면서 해독할 때 해독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리고 해독할 때 반응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도록 과정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마도 두 끼 쉐이크를 하시고 점심 한 끼만 일반식 드시게 했죠. 그 점심 일반식 드시면서 두 끼 쉐이크 하실 때 많이 울렁증 왔을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서 뭔가 불편하면서 울렁울렁거리기도 하고 속도 쓰리기도 하고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위가 지금 늘어나 있다라고 증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위 하수에 증상이 있을 때 울렁증이 많이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해독이 들어가는데 그 본격적인 해독이 들어갈 때도 울렁증이 계속 심해질 수 있어요. 커져 있고 늘어났던 위가 서서히 작아지는 과정에서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감량절식하는 것까지 완수를 하셨는데 일기장에 올리는 글을 보니까 거기에 적어놓으신 내용들이 상당히 양이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평소에 여러분 드시는 습관대로 그대로 드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해보고 이제 메뉴만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좋은 메뉴로. 그래서 감량절식까지도 조금 더 준비 과정을 철저하게 하셨을 때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워밍업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하셨고요. 오늘부터는 내일부터 하셔도 됩니다. 좀 늦게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5주 과정의 프로그램에서 2주차는
가장 중요한 해독이라고 하는 포인트로 장기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장기를 얼마만큼 쉬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해독의 효과 또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해독하는데 장기를 휴식을 해줬더니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혹사시켰던 만큼 우리 몸에 내 주인한테 복수를 하게 됩니다. 해독의 반응으로 여러분 몸에 복수를 당하게 될 때 조금 더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과정을 잘 지내셔야 정말 기적 같은, 믿기지도 않을 만한 놀라운 선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놀라운 선물을, 기적을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독의 포인트는 장기를 휴식을 주는데 그 휴식을 할 때 몸의 반응이 왜 나는가? 그리고 그 반응이 나오는 증상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어떤 부위가 어떻게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반응이 나오는가 하는 정화 반응, 호전 반응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오늘 교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조금 더 효과를 강력하게 볼 수 있는 팁을 조금 더 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왕 여러분이 결심을 하셨어요. 평생 동안 내 몸에 혹사시킨 현재 내 몸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내 몸을 사랑해 줌으로써 그리고 그동안에 안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건강하지 않은 몸이 있고 그동안에 잘못된 먹거리를 통해서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살이 찐 몸이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의 그 원인을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서 그 잘못된 원인을 하나씩 제거를 해 가자라고 이 리지백 클래스에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라면 물을 먹는 습관을 만들고 평생 동안 운동이라 하면 숨쉬기 운동밖에 해보고 산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내 건강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고 그리고 현재 과거에 잘못된 다이어트를 통해서 영양 균형이 너무 깨져 있는 현재 건강하지 않은 내 세포들이 문제가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다시 내 몸의 리셋 통해서 리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과정을 함께 가져가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생활습관 바꾸기예요. 그 생활습관 바꾸기가 되지 않는 한 요요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첫날 질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 다이어트를 하셨을 때 모든 다이어트는 요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간간히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세상에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습니다. 그 어떤 다이어트도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없고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요 없게끔 최대한 관리하고 유지할 뿐입니다. 그것이 생활습관 바꾸기예요. 그 생활습관 바꾸기가 제대로 완벽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요가 오지 않고 평생 건강한 몸으로 날씬한 몸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습관 바꾸기가 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프로그램만 열심히 따라하다가 과거에 안 좋은 습관대로 하던 대로 다시 고스란히 돌아갔을 때 요요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조드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최대한 잘못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무의식에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거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말 있죠.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은 운명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고스란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건강해야 되겠다. 우리 습관을 바꿔야 되겠다. 그걸 자꾸 또 말로 통해서 아, 나는 지금 건강해질 거야. 잘하고 있어. 더 잘해보자. 라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고 그걸 직접 배운 것을 실천하고 따라하고 내 습관을 만들어서 평생 건강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강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두 번째 주에 호전 반응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왜 호전 반응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호전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몸이 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뭔가 힘든 반응이 들고 건강식품을 드실 때 이거는 명현 반응 같아요. 저한테 지금 명현 반응이 왔어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 명현 반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한의사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저희는 한의사 자격증 없습니다. 일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용어는 내 몸이 해독하는 과정에서 노폐물 찌꺼기가 독소가 빠져나가고 정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불편한 반응이다. 그래서 정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치유되는 과정에서 호전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호전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과 정화 반응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용어 정리부터 진행하고요. 그럼 왜 이런 반응이 생기냐? 이유는요, 한마디로 건강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호전 반응이 생기는 것은 내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반응이 나오냐면 안 좋은 만큼 심하게, 그리고 오래 묵은 거면 오래 묵은 거일수록 길게, 그것 또한 길게 나왔다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다가 파도 타기처럼 파도가 막 셌다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구불구불 능선을 그리듯이 서서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좋아졌다 안 좋았다 이러면서 강도가 낮아지면서 마지막에 좋아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이라 하면 여러분의 그 안 좋은 정도에 따라서 적어도 뭐 하루의 사이에 좋아질 수도 있고 길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건강의 정도에 따른 차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몸에 여러분 드시는 제품들이 우리가 약재나 약초나 천연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건강보조식품으로 여러분들 드시는 주스 또는 캡슐 안에 담아져 있어서 우리 세포 속에 가장 빠른 시간에 흡수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에 있는 천연물질이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인체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작동을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민들레, 우리가 들에 흔하게 피는 그런 민들레, 엉겅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민들레과거든요. 그 민들레과가 간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거의 어떤 민간요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는 뭐 쑥 이런 거를 보면 몸이 따뜻해진다, 뭐 그다음에 염증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천연 원료 성분이 가진 고유의 역할 기능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식품들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몸과 치유 반응의 작동을 시작해요. 그 치유 반응의 작동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몸의 건강별, 계통별 분류가 나누어지게 돼요. 그럼 건강 계통별 분류다 하면 중추신경계 계통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계통, 그리고 면역 계통, 호르몬 계통, 소화분비 계통, 그런 다양한 건강 상태의 우리 흐름의 계통에 따른 반응이 나오는데요.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 계통이 많이 깨져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됨으로써 인체의 모든 순환이나 흐름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기능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기능들의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나 또는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리고 순간순간 뭔가 화도 막 갑자기 막 많이 난다거나 우울해진다거나 하는 감정의 기복들,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런 게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해독을 하다 보면은요,
급격한 우울증 같은 증상이 오기도 하면서 되게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심한 충격과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은 또는 불면증을 겪은 사람들은 해독을 하는 동안에 정신이 너무 맑아서요. 잠을 며칠 동안 못 이루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게는 한 달 이상씩 정신이 맑아가지고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 있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반응은 반드시 똑같이 불편했던 것이 다시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호전 반응의 원리예요. 그리고 면역 계통이 떨어지는 경우는요. 본인이 몸속에 가진 나쁜 찌꺼기, 독소, 노폐물,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세균들이 몸에서 면역 시스템이 작동을 되는 순간 림프에서 암세포를 제거하고 백혈구세포, 대식세포가 나쁜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막 제거하고 쉽게 적군과 아군이 몸속에서 막 싸워요.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군과 아군이 막 싸울 때 아군이 적군을 이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평소에 여러분이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증상인데 대표적인 예로 해독할 때 제일 먼저 목이 편도가 아프면서 목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러한 분들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작동하는 것이 이 기관지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나한테 뭔가가 들어올 때 기관지에서 한 번 1차로 거르거든요. 그럴 때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편도가 딱 붓게 만들고 목이 아프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목소리도 불편해지고 기관지 안에 안 좋은 찌꺼기, 독소,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 콧물, 가래 이런 것들이 막 배출이 되게 돼요. 그리고 심하게는 감기에 걸려요. 감기에 걸리고 나면 알아 누워요. 한 3, 4일 동안 막 실제로 근육통, 몸살기, 감기 증상 열나고 머리 아프고 이러한 반응이 똑같이 와요. 그리고 더 심하게는 면역이 많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대상포진에 걸린 경우도 있어요. 대상포진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미 몸속에서 면역 상태는 거의 바닥의 상태였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과 아군이 싸우는데 적군이 이겨버리는 거고 아군이 그의 대응을 원활하게 제대로 못해서 본인 스스로 면역 체계를 회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상포진에 걸려요. 근데 해독할 때 그러한 반응이 생기는 것을 다행히도 아주 약하게 짧게 금방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대상포진이 걸렸던 사람들 신기하게도 다시 대상포진의 그 증상이 똑같이 와요. 근데 과거에 아팠던 대상포진의 증상은 어마어마하게 심한 통증과 신경통이 온몸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되게 많이 심하게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해독할 때 대상포진 오게 되면 한 3, 4일 짧게 약하게 지나요. 지나가고 나면 금방 또 아물어져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역 시스템이 떨어져 있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계통이 떨어진 사람.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30대 후반에서 그 이후에 폐경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갱년기 증상이 있던 사람들이 몸이 막 식은땀이 나요.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호르몬 조절 시스템을 다시 정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그런 불편한 반응들이 와요. 더웠다 추웠다 오한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해독이 끝난 후에 신기하게도 생리 끊어진 지 5, 6년이 넘었는데 다시 생리를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 계통의 밸런스를 다시 회복할 때 일시적으로 그러한 불편한 반응들이 온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가장 많은 것이 소화분비 계통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소화분비 계통이 현저하게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속쓰림, 위통, 그리고 울렁증, 심하게는 구토 그런 증상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물도 못 마실 만큼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굳이 일부러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불편할 때 속을 편해질 때까지 좀 더 비워두고 기다리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내 몸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연 치유가 회복이 되면서 불편한 반응들이 지나고 나면 그 부위에 안 좋은 세포들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이 되고 평소에 이제 일반 음식을 먹을 때도 위가 건강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몸의 생체 조절 기구 시스템 자체가 정상으로 회복을 돌아오게 할 때 기존에 많이 고장나 있는, 기존에 현재 건강하지 않은 독소가 많이 끼어 있는 영양 상태가 많이 불균형해 있는 그러한 세포들이 다시 치유 반응과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불편한 반응들이 지나간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20년, 30년, 50년, 60년 오랫동안 우리 몸의 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사는 집처럼 우리 몸의 집을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셨어. 중간중간에 봄에도 대청소실 한 번씩 해주고 리모델링도 한 10년마다 한 번씩 해주고 하면서 가구도 한 번씩 바꿔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의 가구는 그거예요. 장기.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가구는 한 번도 바꿀 수 없잖아요. 내 맘대로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고장나지 않도록 대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우리 몸에 기계라고 예를 든다면 그 기계의 기름칠도 구석구석 잘 닦아서 삐그덕거리지 않게 윤활유를 잘 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점점 집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집을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거의 30년 만에, 50년 만에, 60년 만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럼 리모델링 공사 시작할 때 장판도 지저분해서 다 망가졌어. 벽지도 너무 망가져 있고 막 더러워. 그리고 변기도 고장났고 하수구도 막혔고 싱크대도 고장났어요. 냉장고도 너무 낡았어. 그럼 고장난 거를 고칠 때는 변기 고칠 때 변기가 떼어내려면 막 망치를 부셔가지고 파편 튀고 거기에 먼지 펄펄 날리고 세면 부스러기 가득 쌓이면서 엄청나게 그거를 뭔가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불편해지고 먼지 펄펄 날리고 불편해지고 그 다음에 벽지를 바른다라면 벽지에 있는 것도 그대로 벽지 위에다 덧바르면 나중에 안 되죠. 오래 못 가고 들떠죠. 그러면 벽에 붙어있는 것들을 다 뜯어내고 깨끗한 상태의 맨바닥에 벽지를 다시 깨끗하게 이쁜 것을 붙여야지만 오래 갈 수가 있죠. 장판도 기존에 있는 거 위에다 깔면 안 되는 게 다 걷어내고 나서 모든 나쁜 폐기물, 더러운 먼지 이런 것들을 한 트럭 폐기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가구가 들어오고 새로운 변기를 갖다 장착을 하고 우리의 일꾼들이 일을 하면서 다시 리모델링 통해서 깨끗하고 예쁜 집을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몸도 마찬가지니까 깨끗해진 몸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시 새 걸로 갈아 끼는데 갈아 끼는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한 거고 많이 고장나면 많이 고장난 만큼 재료비도 우리가 준비하는 원료가 많이 들어갈 것이며 적게 고장났으면 적게 고장난 만큼 재료비나 원료가 적게 들어갈 거고 거기에 공사하는 시간도 비례해서 걸리잖아요. 조금 고장났으면 빨리 금방 고칠 거고 많이 고장났으면 공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호전 반응은 어쨌든 그 힘든 과도기가 지나가고 아프고 나야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되더라 하는 부분에 원리를 기억을 하세요. 우선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해독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 몸에 장기가 휴식을 하는 순간 우리 몸에 모든 쌓여있는 독소, 노폐물 찌꺼기, 고장나 있는 건강하지 않은 세포들이 독소 노폐물들을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내보내려고 하는 반응이 극대화돼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생기는 현상이 뭐냐? 우선 혈관 속에 쌓여있는 독소들이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쌓여있는
염증 덩어리들, 지방 찌꺼기, 그리고 지방 찌꺼기 산화돼 있어서 오랫동안 쌓여있는 셀룰라이트, 그리고 지방 속에 들어있는 염증 물질들, 혈관 속에 있는 염증 물질들, 그 다음에 혈관 속에 쌓여있는 기름때, 혈관들이 점점점 좁아지기 시작하고 있고 혈관들이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혈액도 끈끈해지고 혈액이 맑지 않아요. 그럴 때 모든 장기에 쌓여있는 염증 물질이나 지방 찌꺼기나 독소나 이런 화학 독소나 모든 것들이요. 가장 빠른 시간에 빠져나가려고 하는 현상이 극대화돼요. 그럴 때 혈관 속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혈관에 피떡이 생겨요. 더 끈끈해져요. 혈액이 탁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뇌로 가는 산소 공급,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으로써 순환을 방해시켜. 순환이 방해되니까 일시적으로 뇌의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원활하게 전달이 안 됨으로써 머리가 띵하게 아파요. 제일 먼저 두통이 와요. 그리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손도 저리고 발도 저리고 손도 차갑고 시리고 발도 차갑고 시려요. 순환을 방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한꺼번에 독소들이 혈관 속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 혈관의 끈끈한 혈액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장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요. 수분 보충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장기에 16가지의 해독을 도와줄 수 있는 리퀴드 클렌즈를 함께 같이 수시로 계속 드셔주셔야 빠른 시간에 독소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셔야 독소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고 체지방도 빨리 분해되고 따뜻해야 순환이 잘 됨으로써 해독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그럴 때 그 과정이 지나가야지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수분 섭취, 리퀴드 클렌저를 꾸준하게 계속 타서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반신욕도 꾸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멀티비타민 에너지라든지 뭐 허니베리든 에너지 뭐 서플라이든 주스류든 물에 타먹는 종류들을 계속 꾸준하게 계속 타가지고 달달하게 해서 닝거요법처럼 한 모금에 3번, 4번 천천히 삼키면서 꾸준하게 하루 종일 달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좋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동안에 좋지 않았던 곳이 흐름이 뚫리고 노폐물이 혈관의 흐름을 일시적으로 방해해서 그리고 세포들이 다시 재생 효과가 극대화될 때 불편한 반응이 일시적으로 온다. 그게 호전 반응이다. 몇 가지 원인을 보게 되면 크게 2가지로 뭐 체내, 체외의 원인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체내 원인이라고 하면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는 사람, 아까 대략 얘기했지만, 그리고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져 있는 사람, 대사계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 영양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 사람, 과거에 원푸드 다이어트 많이 하고 굶는 다이어트 많이 하고 그리고 병원 약 다이어트 하고 한약 다이어트 하고 이러신 분들, 또는 평소에 영양 관리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사람, 현재 에너지 대사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어서 나는 뭔가를 해도 순환이 안 되니까 늘 힘들고 피곤하고 몸에 에너지가 딸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호르몬 밸런스 맞추는 과정에서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되게 불편해지는데 상체로 열이 오르거든요. 대부분. 상체로 열이 오르게 되면서 뇌에 두통이 올 수 있고 아까 얘기한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은 상태가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머리가 두통이 제일 먼저 심하게 오고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식은땀 나고 오한이 나고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불편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힘든 과정은요, 반드시 지나가요. 그리고 그 힘든 과정의 정도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비례해서 반응하게 돼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만큼 더 심하게, 오래된 거면 오래된 만큼 더 길게, 짧고 가볍게 얼마 안 된 거는 아주 짧은 시간 내 약하게, 그렇게 지나가요. 자율신경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 불면증으로 상당히 많이 며칠 동안 정신이 너무 맑아서 잠이 안 오는데
굳이 그거를 막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몸이 재생이 되고 자율신경 밸런스가 다시 원활하게 세팅이 되고 나면 회복이 돼서 그 다음엔 단잠을 자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아주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아요. 3시간, 4시간 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5시, 6시 되면 눈이 저절로 떠져서 전혀 피곤한 기가 없고 개운해집니다. 과거에는 7, 8시간 자도 피곤하고 뭔가 몸 컨디션이 깔아지고 개운하지 않았다라면 해독을 한 이유는 아주 짧은 시간에도 깊게 잘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가 회복이 다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평소에 못했던 거 뭐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겨보세요. 며칠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몸에 에너지 대사율이 너무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까 얘기한 면역 상태가 낮아져 있는 사람들, 급격한 에너지가 다운이 돼요.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어요. 깔아져가지고 잠만 자고 싶고 계속 눕고만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서는요. 장기가 딱 스톱이 돼서 휴식을 주는 순간 내 몸에 안 좋은 것을 가장 먼저 보수 공사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생명에 가장 직결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세포들, 안 좋은 곳의 세포들을 제일 먼저 가서 치유하려고 하는 우선 배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작동이 돼요. 그 우선 배분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이 되는 순간 자연 치유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서 극대화될 때, 자연 치유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복이 되는 순간은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밤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몸을 많이 안 움직여줄 때, 가만히 편하게 쉬어줄 때, 그때 제일 많이 빠른 시간에 몸이 세포 재생이 부활이 되면서 빨리 회복이 돼요. 예를 들게요. 그 한 예로 혹시 시골에서 개를 키워보거나 뭐 집에서도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라면 확인해 보셨을 건데요. 어떤 증상이 있냐면 개가 아프면, 과거에는 동물병원 없었잖아요. 요즘 현대에나 동물 그 반려견이라고 해서 사람보다도 더 애기 그 강아지들한테 더 많이 돈도 들이고 샴푸도, 개 샴푸도 더 비싸고, 개 병원은 의료보험도 안 되잖아요. 사람은 의료보험이나 되지. 쪼로로 병원에 가서 미리 예방 접종도 하고 막 그렇게 해주지만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개가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개가 아프면 바로 밑에 들어가서, 아니면 또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고기를 주고 아무리 밥을 주고 아무리 사료를 주고 먹이를 줘도 입도 안 댑니다. 물도 안 마셔요. 그리고 본인이 다 나을 때까지요.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다 회복이 될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누워서 잠만 자요.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눈물, 콧물, 진물, 거품 막 다 빠져나오면서 스스로 몸 안에서 자연 치유를 회복하고 있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되면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물부터 마셔요. 그게 보식하는 거예요. 개들의 보식. 그리고 나면 회복이 돼서 맛있는 밥을 천천히 본인의 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 먹을 만큼만 먹고 딱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아프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프거나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팠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먹어야 힘나. 빨리 먹어. 억지로라도 먹어. 우리 입맛 없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서 억지로 꾸역꾸역 먹어요. 그쵸? 근데 억지로 꾸역꾸역 먹는데 입에서는 돌을 씹는 느낌이 나. 아무 맛을 못 느껴. 그쵸? 몸이 안 좋을 땐 그런 느낌 느끼죠? 그리고 몸이 안 좋을 때는 갑작스럽게 입맛이 뚝 떨어져서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 얘기는 우리 몸에서 내 몸의 주인한테 신호를 보내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 주인한테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나 좀 빨리 회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먹을 것 좀 넣어주지 마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입맛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 먹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는데도 아무 맛을 못 느끼게 하고 돌 씹는 것처럼 뭔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서 그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인이 그 요청을, 그 신호를 무시해요. 그 신호가 뭔지도 모르고 본인이 생각으로 내 몸을 너무 더 혹사시켜요. 피곤하고 졸리면 막 졸리게 만들고 눈 따갑게 만드는 거 우리 몸의 요청이에요. 내 주인한테 나 간이 좀 회복하고 싶어. 나 간 좀 씌워주세요. 나 너무 힘드니까 눈 좀 감아주세요. 나 좀 재워주세요. 라는 신호로 눈을 막 따갑게 만들어서 눈을 못 뜨게 만들어서 눈을 감게 요청하는 거예요. 졸립게 만들어서 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고 재워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건강의 가장 기본은요. 내 몸의 신호를 잘 기울여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요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즉시 따라주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우리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서 몸이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가,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걸 통해서 내 몸을 빠른 시간 내에 쉬어주게 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하자는 거였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요.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응용해서 가장 빠른 시간에 몸의 세포들을 자연치유를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하자라는 거고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독소 노폐물 찌꺼기, 화학 독소들, 혈관 찌꺼기들, 기름때들 모든 것들을 대청소를 통해서 밖으로 빨리 내보내고 빠른 시간에 건강한 세포로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내 온몸의 세포들이 각각 오장육부의 장기들의 세포들이 건강하게 자연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빨리 되고 거기에 여러분들 드시는 제품들 우리가 먹는 제품들이 평소에 삼시세끼 밥 먹고 간식, 야식 먹었을 때보다 3배에서 10배 이상의 충분한 영양소들이 캡슐 안에, 주스 안에 가득 들어있어서 원래 먹어야 될 정량, 한 달치 분량을 여러분들은 단축시켜서 거의 한 달 분량을 열흘 만에 또는 뭐 일주일 만에 또는 보름 만에 더 많은 양의 메가요법을 통해서 충분한 영양을 빨리 세포 속에 흡수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세포들을 회복하자는 개념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단식 응용요법이고요. 그 단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세포들의 영양을 충분하게 채워주면서 에너지 떨어지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그리고 세포들 탱글탱글하게 주름지지 않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자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이 짜여졌어요. 그러한 전반적인 몸 상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여러분의 몸에 나오는 반응들이 여러분의 상태의 건강을 고스란히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게 호전 반응의 원리이고요. 해독의 반응들이고요. 정화 반응이 나오는 이유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제품을 먹었더니 설사를 주룩주룩하고 나는 소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갔더니 소변만 나오는 게 앞뒤로 쭉쭉 물처럼 쫙쫙 폭포수처럼 앞뒤로 다 쏟아지고 이러한 불편함들이 올 거예요. 그 불편함들은요. 제품이 안 맞아서 나오는 반응들이 부작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그만큼 건강이 그 부위가 안 좋고 그 부위에 독소 노폐물 찌꺼기 화학독소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장기를 휴식하면서 내 몸 스스로가 저절로 알아서 그걸 빨리 배출하려고 하는 몸의 반응이더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진행하셔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몸에 나오는 불편한 반응들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해독을 하면서 살면서 죽을 만큼 아프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픈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할 만큼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만큼 여러분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내 몸에 세포들이 많이 고장나 있구나 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격한 에너지 대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면역 시스템이 낮아져 있을 때 엄청 졸리기도 하고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으면서 계속 잠만 자고 싶고 졸리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요. 체외의 원인 같은 경우는 우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급격한 몸에 문제들이 건강이 급격한 급성으로 와요. 만성은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몸에 내성이 생겨서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한 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도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외부의 화학 독소들, 우리 날마다 쌓여있는 미세먼지든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방사선이든 방사능이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의 그런 화학 물질들, 삼각김밥 하나에 화학 독소들이 화학 첨가물이 40가지에서 60가지 들어간다는 얘기 제가 표현해 드렸나 모르겠어요. 우리 먹는 그런 모든 음식들에 나는 건강하고 싶어서 먹었더니 상추와 깻잎에서 같이 농약과 제초제도 함께 먹고 살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이 건강하고 예뻐지기 위해서 썼던 화장품, 피부 보들보들하게 하기 위해서 썼던 화장품들이 몸속에 경피독으로 쌓여서 몸에 가려움, 발진, 두드러기, 물집, 고름 이런 형태로 다 빠져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나오는 피부 발진, 그만큼 화학 독소들이 내 몸에 많이 쌓여 있구나. 그 증거예요. 절대 이유 없는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해독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해독할 때 나오는 우리 몸의 반응은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고스란히 다 반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몸은 정직하더라. 우리 몸은 거짓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나오는 반응은 절대 이유 없는 반응이 없더라. 다 이유 있는 반응이더라. 그래서 해독을 하면 본인의 건강 상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현재 건강 상태가 고스란히 다 순서와 정도와 강도와 깊이에 따라 비례해서 몸이 반응하더라. 그게 호전 반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실시간 나와요. 30분 만에 죽을 만큼 힘들었다가 30분 지나면 멀쩡하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아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호전 반응이 오면 특히 밤에 늦은 시간에 호전 반응 오면 응급실 가시는 분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막 위가 막 꼬이고 막 배가 막 쥐어짜듯이 막 쓰러질 것처럼 막 심하게 막 식은땀 줄줄줄 나면서 막 아프고 막 이런 경우 그 순간에 응급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막상 응급실 갔는데 검사 다 하죠. 이것저것 별거 다 해요. 근데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게 나와요. 정상이래.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좀 편안하게 휴식 취하시고요. 영양제 닌거수액 하나 맞으시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나와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힘든 반응이 빨리 지나가도록 그나마 덜 힘들도록 보조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해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저희가 단톡방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단톡방이 있는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셨을 때 여러분한테는 기적 같은 선물이 찾아옵니다. 그게 해독의 원리예요. 해독의 효과예요. 그래서 몸을 평소에 워낙 많이 안 움직이고 건강 안 좋은 상태에 독소들을 많이 쌓여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 원인이 되더라. 제일 먼저 나오는 많은 반응들이요. 두통이에요. 나른하고 졸리고 계속 깔아줘.
내가 지금 간이 지쳐 있구나. 독소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간에서 독소들을 해독하는 게 버거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눈도 막 앞에가 뿌여지게 만들고요. 눈도 침침해지고 심하게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한쪽이 왼쪽 눈이 빨갛게 토끼 눈으로 실핏줄이 다 터졌어.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내 간이 지금 그만큼 많이 독소가 쌓여 있구나. 그리고 뇌 지금 현재 고혈압 증상으로 작은 모세혈관들이 독소, 노폐물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구나. 그런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선 독소, 노폐물을 가장 빠른 시간에 외부로 내보내려고 하는데 뇌에 가장 빨리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몸에서 열린 구멍이랑 구멍으로는 가장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반응이 극대화돼요. 그럴 때 뇌혈관 독소들이 뚫려있는 눈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간의 창은 눈이에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눈으로 반응이 와요. 그리고 나서 그 불편한 반응을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신욕이나 상체로 가는 열을 하체로 내려주고 반신욕이나 조욕이나 수분 섭취, 리퀴드 클렌저,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달달한 주스 종류의 타먹는 비타민 종류, 항산화 효과를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스 종류들을 충분하게 드셔주셔야 빨리 좋아져요. 그리고 해독 일주일 전으로 우리의 모든 음식을, 이번 주부터는 모든 음식을 다 끊고 2주차에 해독이 들어가거든요. 그동안 여러분은 한 끼 드셨지만 이제 해독 주간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 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 제품 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에서 해독의 효과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시는 거, 그 다음에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반응들이 제일 먼저 많이 오는 게 두통부터 오면서 그 반응들은 머리부터 밑으로 점점 내려가면서 반응이 순서대로 와요. 머리, 목, 팔, 가슴, 배, 골반, 다리, 발,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반응들이 아까 얘기한 열린 구멍으로 빨리 빠져나가려고 극대화되는 불편한 반응들이 생길 때 우리 몸에 열린 구멍이 어디가 있을까요? 눈, 코, 입, 귀, 그리고 소변, 대변, 마지막에 가장 많은 구멍인 우리의 피부. 어쨌든 내 몸에 쌓여있는 걸 가장 빨리 내보내려고 할 때 그런 뚫린 곳으로 급격하게 내보내거든요. 그리고 반응이 나오는 건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제일 깊숙한 안쪽에서 바깥으로. 여러분의 피부 발진이 나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화학독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약물 많이 섭취하신 분, 과거에 그런 화학 제품들, 뭐 비누, 샴푸, 린스, 뭐 화장품, 바디로션 이런 거 많이 바른 사람들, 그럴 때 반응이 와요. 과민 반응이 심해서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는요, 제일 많이 오는 게 설사. 하루에 10번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설사 처음부터 관리 잘 해주셔야 돼요. 화장실을 가서 한 2번, 3번 아무 생각 없이 휴지로 처리를 하면서 설사를 계속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 항문 쪽이 아파서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자칫하면 그쪽에 2차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래 갈 수 있어요. 설사를 한다면 무조건 물티슈를 준비해 가지고 다니시는 거 필수. 그리고 집에 계신다면 반드시 물로 처리하세요. 자극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면역이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변이 얇거나 풀어지거나 묽거나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비가 와요. 왜냐? 장벽에 숙변 찌꺼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평소에 물 안 드시는 분,
물을 하루에 1리터 이하로 마셨다. 그러면 이미 장벽에 수변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있다.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변비 때문에 며칠 고생하십니다. 일단 카톡에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불편한 반응들을. 그러면 그때그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는 게 통증. 통증이 있다는 증거는요. 내 몸에 염증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염증을 제거를 할 때 통증이 발생이 되면서 같이 부종과 열이 발생을 해요. 부종이 오면서 열이 같이 발생을 하면서 백혈구가 증식한다는 증거예요. 그 안에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백혈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안 좋은 곳에 반응들이 오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속에 염증이 그 안에 얼만큼 있구나라는 그 증거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하려고 하는 회복 반응. 우리 몸에 장기가 휴식이 들어가는 순간 가장 빠른 시간에 몸이 회복하려고 하는 자연 치유가 되려고 하는 극대화된 반응들이 생길 때 열이 나요. 아까 얘기했죠. 염증이 있을 때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이 있으면서 그 부위를 백혈구들이 증식하면서 발열이 된다고. 그리고 붓기도 한다고. 배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배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장 속에 유해균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유해균들이 많아서 유해균들이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장 속에 이러한 세균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나와서 잠복해 있던 것들이 활발하게 막 움직이면서 갑작스러운 복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유산균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른해져요.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나른하게 만들어서 자꾸 졸리게 만들어서 나 좀 쉬어줘. 나 좀 재워줘 하는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몸이 가장 빨리 자연치유를 통해서 회복하려고 저러한 반응들이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서 빨리 좋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반응들이더라. 그리고 몸에 독소, 찌꺼기, 노폐물들을 빨리 내보내려고 하는 배설 반응들. 전신 피부의 열린 모공으로 화학 독소들을 빼내기 위해서 피부 가려움, 부스럼, 물집, 발진, 고름 이런 것들로 다 빨리 내보내요. 가려움증, 피부로 나오는 게 제일 힘들어요. 피부로 나오면은요, 오래 가요, 좀. 그래서 피부로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제트를 잘 해주셔야 돼요. 소금물로 가려움 예방할 수 있도록 닦아주시고 가려움이 계속 심해지면 그 소금물을 물에 타서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화장솜이나 꺼즈나 솜을 얹어서 가려운 부위에 닦아주시거나 얹어놔도 조금 빨리 좋아지게 할 수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 제품의 유황, 식이유황, 썰퍼를 스프레이 물에다가 같이 섞어서 리퀴드 코랄칼슘을 같이 섞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리퀴드 자체, 코랄칼슘이 알칼리화돼서 산성 상태의 가려움증을 빨리 알칼리화로 만들어서 좋아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물 스프레이에 유황을 같이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코랄칼슘도 조금 더 섞어서 해주시면 효과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곱이나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소변 색깔도 진했다가 점점 흐려져요. 소변 색깔이 진하다라는 분들은 소변에 지금 독소가 많이 있구나, 나는 물이 부족하구나 라는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소변이 맑아질 때까지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제일 많이 오는 거 두통, 속쓰림, 설사, 피부 알러지, 뾰루지가 안 났던 것들이 막 갑자기 나기도 합니다. 얼굴 같은데. 그리고 동시에 같이 올 수 있어요. 복합적으로 두통, 설사, 속쓰림이 함께 같이 오는 경우 많아요. 간이 안 좋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사람 울렁증과 구토 많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두드러기,
발진, 물집, 변비, 복통, 붓기도 하고 통증 오고 신장에 찌꺼기, 노폐물, 독소 거르는 기능이 약하신 분, 평소에 오후 되면 손발이 많이 붓는 사람, 부종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생리가 매달 정확하게 했다가 갑작스럽게 보름이 느려질 수도 있고 한 달을 걸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몸의 다른 부위의 자연치유를 스스로 조절하기 위해서 배란이 되게 되면 자연치유 그쪽 하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배란을 살짝 중지시켰다가 안 좋은 부위를 케어를 하고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 달에 배란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매달 정확하게 했다가 한 달이 뭐 보름 늦어졌어요. 한 달 걸렸어요. 이렇게 하면 불안해하시는데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리 날짜가 조정이 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인체의 그 리듬, 생체 리듬에 맞게끔 재세팅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같이 함께 운동, 병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너무 과하지 않은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 이완 반응은 보통 35% 정도에서 꽤 많은 분들이 나타나고요. 아까 얘기한 나른하고 졸립고 이럴 때 쉬어주시고 많이 주무시고 물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증상이다라는 거예요. 과민 반응 18%. 이것도 꽤 많아요. 변비, 설사, 통증, 붓고. 면역을 회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몸에서 급격한 자연치유 현상으로 생기는 거예요. 가장 많이 불편한 증상이 설사예요. 그 통증. 그 식은땀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빨리 독소가 빠져나가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오한이 나기도 합니다. 오한이 날 때 몸을 따뜻하게 온열요법 해주셔야 돼요. 배설 반응은 10% 정도한테 나타나고요. 독소 노폐물을 빨리 빼내고 중금속을 내 몸에서 빨리 해독하기 위한 반응이다. 몸에 쌓여있는 유해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내보내는 거다. 한 예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50 후반이 되신 분이셨어요. 여성분이셨거든요. 해독을 처음으로 해보신대요. 근데 그분은 평소에 건강이 살짝 뭔가 면역이 떨어지면 방광염이 수시로 오셨대요. 그리고 오후 되면 손발이 자주 붓고 신장 방광이 약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독이 들어가니 가장 본인의 약한 부위에서 자연치유가 발생이 되고 빨리 그 부위를 회복하고 그 부위에 독소를 노폐물 찌꺼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집에를 막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같으면 소변이 마려워도 소변을 참을 수 있는 조절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해독할 때는요. 몸 스스로 내 몸이 제어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오줌 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례 발표하시는데. 너무 창피해서 엘리베이터에서 거기 막 그 소변 젖은 거를 본인이 스스로 닦으러 나가지 못해서 남편을 시켜서 가서 닦으라고 시켰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만큼 그분은 신장 방광 쪽이 약하다 보니까 그 부위의 독소 노폐물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몸에서는 그걸 절대 보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으려 해요. 너 빨리 나가. 네가 나가야 내가 빨리 회복이 돼. 너가 빨리 방해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제어하지 못하도록 그냥 줄줄줄줄 내보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변비가 20년 이상 고생했던 사람이 있어요. 나름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대요. 근데 해독하는데 6일째 동안 아무 반응이 없어서 안심하고 흰 바지를 입고 버스 타고 밖에 나갔다가 7일째 되는 날 버스 안에서 본인도 모르게 줄줄줄줄 제어가 안 되게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그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많아서 장기 휴식을 통해서 치유 반응을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그만큼 고장나고 깊은 곳이 오래돼서 치유하려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7일째 만에 그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본인 건강 상태가 고스란히 반영이 되는 게 그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로 발진 나오는 거, 물집, 발진, 고름, 눈곱, 혀에 백태가 끼는데요. 아무리 뭘로 긁어내고 아무리 양치를 해도요. 혀를 닦아내도 백태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 안에 있는 깊은 독소들을 뽑아내면서 혀에 백태가 껴요. 그리고 위 안에 있는 완벽한 건강 상태가 회복이 되고 독소가 빠져나고 나면 저절로 백태 벗겨지지 않았던 게 혀가 겉에 가해부터 서서히 백태가 벗겨지면서 붉은 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냄새 엄청 심합니다. 심하게는 해독할 때 몸 속에서, 위 속에서, 입 안에서 계란 썩은 냄새 나요. 그만큼 위가 많이 독소가 쌓여있구나. 그 증거로 반응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관 찌꺼기들이 개선될 때, 그리고 장 속 제일 많이 나오는 반응이 배에 가스 차는 거예요. 엄청나게 꾸룩꾸룩 시끄럽게 소리가 나죠. 민망할 만큼 소리가 심하게 나죠. 여러분의 장기가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를 벗어나서 장이 늘어져 있고 장이 이탈해 있는 거예요. 장이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랫배가 볼록합니다. 아랫배가 많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장이 처져 있어서 그래요. 꾸룩꾸룩 하면서 장기를 비워줬더니 그 장 속에 쌓여있는 발효 부패된 가스들이 발생이 되면서 계속 가스 발생되고 소리가 심하게 꾸룩꾸룩 나는 거예요. 장이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산성 체질에서 알칼리 체질로 변해가는 과정이고요. 몸이 가렵고 발진 나는 거, 피부 독소. 몸살 증세가 오는 거, 면역이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산성 체질이 알칼리 체질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온몸에 근육통처럼 몸살기처럼 뼈가 엄청나게 쑤셔요. 뼛속 정화 과정 중이에요.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 현기증이 옵니다. 뭔가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뚫어버리랬더니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이 와요. 해독할 때 제일 위험한 건 어지럼증이에요. 평소에 전조 증상이 있으실 거예요. 갑작스럽게 뭔가 어지럽거나 휘청하거나 기운이 떨어지거나 할 때 여러분 드시는 물밥, 일명 이 물속에 타서 달달하게 먹는 주스류, 가루 이런 등등을 골고루 충분하게 영양을 물밥에 섞어서 세포 속에 링거요법으로 10분, 15분 간격으로 텀을 길지 않게 찔끔찔끔 하루 종일 달고 살면서 당 보충을 해줘야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야 어지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물밥 먹는 텀이 30분에서 1시간 이상 길어진다? 그때 어지럼증이 와요. 그리고 그때 자칫하면 쓰러질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 뇌에 잠자는 미친 사자가 깨어나서 난동을 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성이 제어가 안 되고 본능이 작동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리고 나면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쓰러질까 봐 죽지 않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먹는 음식을 허겁지겁 막 찾아서 먹어요. 그리고 나서 반칙을 하게 되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본능적인 몸의 반응이 먼저 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반칙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하시고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위안을 삼아서 그래 내일부터 이제 반칙하지 말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하시면 돼요. 구토 증상 간이 안 좋을 때 심하게 토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 먹는 영양소들은요. 간에서 그 영양소를 흡수, 분해, 배분 그 모든 것을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간이 지금 너무 많은 독소들이 쌓여 있어서 간이 지쳐 있어서 그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구토를 통해서 내보내서 나 간 좀 빨리 쉬고 싶어.
너까지 들어오니까 너가 좋은 거긴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잠시 후에 나중에 넣어줘. 기다려.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뱉어내는 거예요. 울렁거림이 있다. 토하겠다. 뭔가 불편하다. 속에서 안 받는다. 그럴 때는 먹어주지 마라는 신호예요. 억지로 드셔주지 마세요. 회복이 되면 끝나고 나면 다시 드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몸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해보자. 혓바늘이 생기는 경우 심장에 열이 있거나 심장 기능에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내분비의 기통이 순환이 막혀 있을 때 혓바늘이 돋아요. 신장 방광이 약했을 때 노폐물 찌꺼기 독소를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소변. 심장의 찌꺼기 노폐물 심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에 혈액들이 맑지 않고 혈관에 찌꺼기들이 끼었을 때 부정맥 같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갑자기 심장 박동이 막 빨라지거나 심장이 막 조이거나 아프거나 답답해질 수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찌꺼기 노폐물이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순환이 방해가 될 때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는 증상이 손발이 차고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요. 순환 장애가 있거나 또는 여러분의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나 또는 허리나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 그럴 때 신경이 눌려서 손발이 저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 바로 하면서 신경을 제자리로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그 과도기의 과정에서 그렇게 불편한 반응이 일시적으로 지나가더라. 고혈압이 있거나 코피가 아까 얘기했죠?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가장 빠른 시간에 내보내려고 할 때 눈으로 실핏줄을 터트려서 내보내던 아니면 코로 터트려서 내보내던 코피가 날 수 있어요. 위대장에 노폐물 배출할 때 설사로 중금속을 빨리 배출하려고 할 때 설사가 나온다. 간이 약하고 산성체질을 알칼리로 바뀔 때 졸리게 만들고 두통이 제일 많이 온다고 그랬어요. 위 산이 많이 분비가 되는 사람 위가 쓰리고 아파요. 그럴 때 된장차, 집된장을 물에다가 따뜻하게 타서 천천히 조금씩 드시게 되면 위 쓰리고 울렁거림은 금방 바로 좋아져요. 그리고 눈의 안압이 높은 경우 눈이 일시적으로 옥신거리면서 아플 수 있어요. 혈관 질환과 단백질 대사를 시켜버릴 때 그런 불편함이 와요. 대장 속에 숙변 제거에 찌꺼기 노폐물을 떨어뜨릴 때 변비와 설사와 아랫배가 가스가 차서 빵빵해지게 하면서 땡기고 아플 수가 있어요. 검은 색깔의 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갈 거고요. 심하게는 변기가 막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해독할 때. 중간중간에 물을 바로바로 내리면서 볼일을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요. 체지방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2주차 후반부터 3주차 때 변에 약간 하얀 덩어리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몸에 쌓인 지방이 녹아져서 빨리 빠져나갈 때 끈적끈적한 코 같은 것들이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해독을 하고 나면 피부가 고와지고요. 혈액이 맑아짐으로써 얼굴이 혈색이 마사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피부 모공까지 수축이 되고 고와져요. 일단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그냥 제품 꾸준하게 드시면서 다른 보조적인 요법,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돼요. 요즘같이 몸이 아침, 저녁 차가운 날은 몸의 적응도를 속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반응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하체 위주로 심장 밑으로 반신욕이나 온열요법을 통해서 따뜻하게 함께 하셔야 좋아요. 그리고 목에다가 스카프 같은 걸 감싸서 몸을 기관지도 보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많이 불편하면 일시적으로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아니면 양을 조금 더 끊을 건 끊었다가 반응들이 세게 나오는 치유 반응들이 높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설퍼 같은 것들은 반응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살짝 줄이거나
임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스타트하셔도 힘든 반응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힘들 때는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과 의지만 있다면 참을 수 있으면 가장 최고예요. 근데 문제 참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는 달래주면서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달래주면서 쉬어가는 방법은 죽이나 미음이나 뭔가를 가볍게 살짝 위에 무리가 되지 않게 조금 드셔주시게 되면 치유 반응들은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그 힘든 반응들이 나오지 않아요. 조금 덜 나고 약하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반응은 카톡방을 활용해서 계속 수시로 질문하면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해독 주간이 여러분들의 평생 건강에 가장 빠른 건강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이번 해독 주간이 믿기지도 않을 만한 기적 같은 5주 만에 적어도 5kg에서 5주 만에 10kg까지 뺄 수 있는 최고의 기간이에요. 이번 주와 다음 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시간을 세팅해놓고 정해놓고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무조건 한 번에 먹는 양은 200ml에서 250ml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드셔주시는 거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전 식간, 오후 식간에 달달한 물밥, 여러분 드시는 주스류, 각종 타먹는 가루 제품들, 물에 골고루 영양을 충분하게 미네랄 제품, 비타민 미네랄 충분하게 같이 타서 10분, 15분 간격으로 닝거요법을 써서 배고프지 않게, 에너지 떨어지지 않게 지속적으로 달고 사는 거예요. 그 방법만 하시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 사이에 물밥 텀이 길어지게 되면 갑작스럽게 우리의 본능이 작동하는 순간 뇌에 잠자는 사자가 깨어나요. 뇌에 잠자는 사자가 깨어날 때 본인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미친 짓을 하게 돼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것만 하시면 해독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독할 때 최대한 몸을 많이 에너지를 계속 몸에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은요. 운동을 하거나 몸을 자꾸 에너지를 태워내야 기운이 펄펄 넘쳐요. 날아갈 것처럼 몸이 가벼워져요. 기운 없다가도 가만히 있다가도 몸에 에너지를 막 내는 순간 그동안의 수십 년 여러분 재고 지방 저장 창고의 옆구리에 튜브살 그 지방 저장 창고에 있는 에너지를 생산을 통해서 에너지를 태워내니까 지방 재고가 빨리 소실이 되고요. 지방 재고가 빨리 소진이 되면서 에너지 부스팅이 극대화돼서 힘들지 않게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팁이에요. 그것만 하시면 굉장히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번 주간에는 무조건 제품 이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야채도 견과류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를 최대한 얼만큼 휴식을 시켜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신다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평생 리모델링 건강, 내 몸의 세포 리셋 그걸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실시간 계속 본인의 상태를 업그레이드하고 업데이트를 하면서 인증샷 계속 올려주시고 본인 상태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이잖아요.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들이니까 이 안에서 다이어트 수다 떠는 거예요. 저는 이런데 어떠세요? 다른 분은 좀 어떠신가요? 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수다 떨면서 힘들어도 참을 수 있는 의지와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카톡방 열심히 활동하시면서 해독에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게 응원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